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정지후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그럼 먼저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다시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양매수세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홀로 상승장을 이끌면서 1.81% 급등 마감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코스피가 4주 만에 반등했고요. 코스닥은 이번 주 한 주 내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여전히 내 종목은 파란불이네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는 02-786-1022-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우리 싹쓸이 포착주들의 활약 보셨나요? 지난주에는 YC, 코스닥시스가 상한가를 갔고 이번 주에는 에이펙트가 또 상한가를 터뜨렸습니다. 네, 오늘 공개되는 선물 같은 5종목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3년 연속 연간 대상 1월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 간만에 또 이번 주는 기분 좋게 마감을 해서 우리가 주말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제가 한 주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한 주 여러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석유 가스, 이 액트주가 이제 동해 이제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다. 29년 정도 쓸 가스와 뭐 4년 쓸 석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2,200조 정도 하나로 보면 그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이제 석유가스 관련주들이 단기 과일권의 주반에 들어서다 보니까 급락이 나타났죠. 오히려 발표하고 나서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뭐 시추를 이제 한다라고 해도 지금 이제 탐사 과정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시추를 하고 나서 이제 상업적인 생산을 하려면 이게 성공 확률은 20% 정도, 많아봤자 20%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2035년 정도 돼서 이제 다 시추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는 시점이 벌써 10년 뒤기 때문에 당장 실적이 나올 만한 그런 업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패할지 성공할지도 아직까지 뭐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너무 석유가스 관련주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일시적인 이슈로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차피 이제 시추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매장이 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제 연말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섣불리 지금 먼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석유가스 관련주들은 일시적인 급등 이후에 단기는 이제 조정 가능성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두 번째로 배터리주들이 좀 이제 반란. 이제까지 못 갔던 업종이 배터리주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 들어가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급등세가 이뤄지면서 제 관심주였죠.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좀 나타났죠. 에코앤드림도 이제 올해만 2,200억 가까이 증설을 하고 내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설이 이뤄졌을 때 풀 가동했을 때는 한 7천억 정도 향후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양극재 소재 관련주들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역시 소재 관련주들은 양극재 관련주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뭐 이 배터리주들도 단기는 좀 과일권에 좀 올라왔죠.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주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젠슨항 CEO가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 HBM 테스트 실패한 게 아니다. 지금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 물량을 받았는지 한미반도체가 1,500억 수주했다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한미반도체도 자사주 매입이 최근 들어 계속 또 많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 반등 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주말에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좀 30번의 미팅을 진행을 한다. 여기서 아마 이 테슬라 그리고 젠슨랑 CEO도 만나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뭐 이 이슈 테마로 끝날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실적이 급증할 만한 업종이기도 하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잘하면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2000년도 때 이제 이 인터넷 관련주가 좀 장을 주도했던 만큼 또 2008년도 때 이후에는 스마트폰 장을 주도했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그 시기마다 오거든요. 지금은 2024년도, 2023년도부터 해서 아무리 못해도 2030년도 때까지는 AI 반도체가 좀 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AI 반도체 꾸준한 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 또 정확하게 자세하게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위원님, 이제 고용 지표가 또 너무 시장이 안 좋게 나와서 미증시가 하락한 게 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까요? 예, 미국 증시가 버텼어요.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죠. 그러니까 나스닥 다우가 그냥 소폭 하락,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뭐 간밤에 이 미국 고용 지표가 쇼크가 나왔으면 폭락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우가 이제 지표 발표되고 출렁거렸다가 100포인트 이상 이제 급등했다가 다시 소폭 떨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끝났는데 이 미국은 이 고용이 만약에 급격하게 둔화되면 소비가 침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도 바로 경제가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폭락이 나온 다음에 급등이 나오겠죠. 예전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고용이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용이 견조해도 금리 인하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고용이 견조한 상태에서 인플레가 둔화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이게 다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금리는 일단 동결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멘트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파월 의장은 이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못 봐갔죠. 그만큼 이제 인플레는 좀 둔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체돼 있긴 하지만 둔화 기조 속에서 고용이 견조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 경제는 견조하고 급하게 뭐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뭐 금리 인상 얘기를 또 꺼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점진적 주 초반에는 좀 약한 흐름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진적 상승 기조 초점 맞추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이종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아무도 못하는 일을 우리 먼저 해내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나 못하는 바닥 주식 싹쓸이 먼저 해내야죠. 움직이기 전에. 그래야지만이 바닥에서부터 큰 상승세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압도적인 수익률로. 그래서 제가 다 바닥에서 발굴하는 기업들은 720원 이하에서 최고의 기회가 오죠. 오늘도 열심히 설명드릴 거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탄탄하더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은 오기 마련이니까 저가 매수세에 주목을 해보자. 특히나 반도체 섹터 오늘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정지우 위원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금일도 주식 싹쓸이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전 세계 국내 유일 기술 확보를 하자. 이 반도체 핵심주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지금 먼저 설명드릴 게 이 넥스트 칩을 오늘은 먼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일 ISP 카메라, 영산 전송 칩, 그리고 ADAS 칩까지 이 세 가지를 공통으로 지금 기술을 확보한 전 세계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
이 기업 설명에서 얘기가 나왔죠. 바닥에서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주가가 이제 들어올리기 시작을 하죠. 최대 주주가 12,500원대에서 지분을 많이 늘렸어요. 지금 12 취득을 하면서 90억. 그리고 기관들도 12,500원대에서 들어왔죠. 12 투자로 210억.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100일선 돌파, 지지받고 지난주 강세일봉이 나왔죠. 200일선 돌파가 이뤄지면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 상승 전환에 초점 맞춰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 주 기업 설명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일단 이 ADAS 칩만으로 내년도 이후 이제 매출이 2,700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 넥스트 칩은 아파치 6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에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넥스트 칩은 뭐 실적은 당장 별로 없지만 실적만 빼면 수급이라든지 차트, 재료 완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삼성전자 재료도 있죠. 이 로봇 쪽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기업과 개발 협력 중에 있다. 현대차 아니면 삼성전자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거기에 삼성전자 재료도 있지만 현대차랑 차량을 만들지 국산화 프로젝트에 또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아직 그렇게 가격이 꼭대기권은 아니에요. 주포가 12,500원. 이 라인대에서 이제 매집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만큼 다음 주에도 조정심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721선이 없기 때문에 이 200일선을 중장기 이평선, 이 라인대 돌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721선이 없으면 200일선을 기준점으로 본다. 아직 이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바닥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 칩도 팹리스 기업 중에선 상당히 앞으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YC 같은 경우에도 721선, 이 바닥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라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했었거든요. 이 4,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2만 원까지 육박을 하는 기업물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13,700원대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앞으로도 중장기는 이 라인대가 지지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지금 삼성전자 HBM을 쓰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YC가 삼성전자 HBM 장비 업체인데 차세대 HBM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데 지금 주가 흐름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삼성전자 일단은 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가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경쟁을 좀 붙이면서 어느 정도 가격 협상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 TSMC라든지 이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맡기다 보면 만약에 TSMC, SK하이닉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차선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YC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지지권 13,7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이전 고점 이제 막 돌파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추가 반등을 점진적으로 노리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HBM 쪽에 엔비디아 물량을 이제 확보하느냐, 이재용 회장이 이제 건너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6월 중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빠르면 2분기, 늦어도 뭐 7월 달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9월 달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오늘 이제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11월 달에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도 있긴 있는데 미 국채 금리가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다시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월 의장은 했던 얘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고용이 둔화돼도 금리 인하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용이 견조한 상태에서 인플레가 둔화되는 모습을 이제껏 봐왔습니다. 고용만 갖고 판단하지는 않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하향 조정됐거든요. 1%대로. 그만큼 어제 실업률은 3.9%에서 4%대로 또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고용 지표 하나로만 금리를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역시 인플레 같은 경우도 2%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올해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다음 주 FOMC에서
뭐 대형 호재는 당장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호재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고 이제는 우리는 2분기 이후에 삼성전자의 수주 가능성에 초점 맞추면서 역시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업종을 계속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SK하이닉스 수혜주 한미반도체는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큰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바닥권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누구도 먼저 해내지 못하는 바닥 주식 싹쓸이를 해내자. 이게 제가 이종 회장 얘기한 것 좀 인용한 건데요. 그만큼 제가 작년도 해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작년도 1월 달에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제 물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을 좀 인용했죠. 단 하나의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멘트를 그때 당시 날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지금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단 하나의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역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혜 업종들을 그리고 메모리 수혜 업종, 파운드리 이쪽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아직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또 오늘도 준비해왔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B 솔루션도 삼성전자 쪽에 지금 퀄테스트 성능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SK하이닉스 쪽이랑도 이제 국제 과제를 했지만 이 바닥에서 제가 여기서 발굴해 드렸죠. SK하이닉스가 지난주 급등했어요. 그런데 급등을 안 했어요. 삼성전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역시 삼성전자 협력업체인데 잉크젯 기술, 디스플레이 쪽도 협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업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삼성이다. 그런데 삼성 쪽뿐만이 아니고 TSMC 쪽도 지금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장비 반입하겠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TSMC랑 삼성을 만약에 양쪽에 다 공급 얘기가 나오면 뭐 폭발적인 상승세가 전개될 수도 있죠. 최대주가 지분 투자가 들어왔는데 제가 가장 또 이런 또 멘트를 날리고 싶네요. 가장 주식 투자에 있어서 지금 쓸데없는 걱정하는 게 한미반도체와 HB 솔루션이 아닐까. HPSP에 지분 투자를 하고 그룹 합산 이 수천억의 지금 이득이 나고 있거든요. 13배 이득이 나서 지금 200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13배. 한 최소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지금 이득이 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HB 솔루션은 이미 수천억의 돈을 벌어오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맨날 자사주 매입하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대신 한미반도체는 이미 크게 뛰었잖아요. 전공정, 후공정, 비메모리, 메모리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하다. 전 세계 최초로 초방막 계측 장비를 개발했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6,400원대 지지권으로 보시고요. 뭐 10개 지면 더 땡큐죠. 더 밑에서 저가 매수기를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서 문제죠. 6,400원대는 이제 강력한 지지권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코아시아. 코아시아가 또 예사롭지 않죠. 바닥에서 쓰리바닥.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죠. 돌파, 지지받고 이제 움직이죠. 텐스렌트 쪽이라는 기업. 가장 지금 AI 반도체 기업 중에서 핫한 테크 기업인데요. 그쪽에 3나노 칩을 수주했죠. 이번에 삼성전자 다음 주에 있을 파운드리 포럼에서 삼성전자가 한 얘기죠. 디자인하우스 기업과 성과를 발표하겠다. 그런데 이 기업은요. 코아시아는 삼성전자랑 지금 통신칩, 5G 통신칩을 300억 수주했거든요. 이번에 이정혜 회장의 버라이즌 CEO를 이제 면담을 하죠. 5G 관련주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로봇칩도 최근 들어 수주 얘기가 나오고요. 라이다 센서 칩 수주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4나노 칩도 수주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규모가 약 7천만 달러인가요? 거의 한 900억에서 지금 1,000억 가까이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텐스토렌트, 그로크라고 추정돼요. 아까 지금 900억 얘기 4나노 칩 수주한 기업은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그냥 북미 기업이라고만 얘기 나왔지만 그 정도 규모라고 하면 그로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미 암바렐라 쪽도 자율주행 칩을 수주했죠. 독일의 LED 칩도 독일계 기업도 LED 칩도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720선 돌파 지지. 역사는 항상 721선 부근에서 탄생한다. 다시 한번 볼까요? HB 솔루션 저 4,000원대에서 역사가 탄생을 했고요. YC 저 4,000원대에서 역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넥스트 칩 720선 아래에서 아직 바닥권에 있죠. 역사가 탄생할지 모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트도 지금 721선 없는데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닥에서 이렇게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지난주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삼성전자랑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THC 장비, 초정밀 온도 습도 제어 장치를 개발을 했거든요. 세계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도 최근 들어 임원이 수십억을 증여를 했어요. 나이가 한 50대 초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물러나서 어쩔 수 없이 증여를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한창 일할 나이에 아들, 딸들한테 증여를 했을 것 같아요. 증여를 한다는 건 가족한테 증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굳이 증여세를 많게는 한 10억, 적게는 수억 원 정도 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왜 10,000원대 정도에서 증여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 강력한 호재가 있지 않을까. 최근 들어 테일러시 납품에 진행을 할 예정이다. 지금 삼성전자의 메인 밴드 업체로 1차 밴드 업체로 등록이 됐다. SK하이닉스 쪽의 청주 공장도 공급 가능성이 있다. 호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한 명만 증여를 한 게 아니죠. 2명 다 대규모 증여를 했기 때문에 소규모 증여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대형 호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오늘 말씀드렸죠. 누구도 아무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바닥 주식사들이 해내자. 제가 진짜 유명한 멘트들이 많이 탄생을 했잖아요. 작년도 재작년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이용해서 제가 그랬죠. 물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AI 반도체 단 하나의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 하나의 주식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앞으로 파운드리, 메모리 쪽에 아직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쿠아시아, 워트 이런 기업들이 다 바닥권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 솔루션도 아직까지 중장기 바닥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대 주주가 5,400원대까지 해서 20억 장내 매수가 들어왔었죠. 아직 수급 이탈이 전혀 없습니다. 2대 주주 갖고 있는 물량만 해도 500억이죠. 퇴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고 있을 필요가 없을 텐데 아직도 500억을 들고 있죠. 무상증자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만큼 이 기업의 성장성을 높게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C도 역시 바닥에서 설명드렸다는 부분. 그래서 넥스트 칩은 아직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혜주 중에서 아직도 바닥권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직 바닥권에 있고 YC 이 기업은 거의 한 4,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올랐다는 부분 또 참고하시면서 바닥 찾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주식 투자분들 힘들다. 그러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나는 바닥을 찾는 방법을 배우겠다. 그게 바로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접수 못하신 분들 하단에 나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종목명은 LG화학이고요. 매수가는 43만 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LG화학 어제 종가 살펴보니까 38만 2천 원에 장을 마감했네요. 이분은 위원님. 차트를 또 길게 보니까 그래도 작년에 85만 원까지 갔던 거에 비하면 좀 바닥 부근이 아닐까.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제가 좀 배터리는 좀 관심이 없어서 뭐 네. 바닥을 쳤다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좋은 징후들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원래 이 한 종목의 분석을 하려고 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처음 만약에 보는 종목이라고 하면 왜 공시도 들여다 봐야 되고 차트도 봐야 되고 실적 전망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LG화학을 제가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제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막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당장 수익이 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43만 원대에서 봤다는 건 일단은 뭐 좋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43만 원대에선 바닥의 징후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없죠. 최근 들어 그냥 흐르는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만 나오고 있지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야 이제 기관 외인들이나 최대주가 대량 매수에 들어왔구나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43만 원대가 중요한 저항권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때가 딱 라인대가 43만 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니까 웬만해선 지금 그 라인대 올라가면 또 자꾸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은 그래도 지수 흐름이 올해 하반기 미국 대선 전까지는 나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50만 원대가 43만 원 돌파하는 50만 원대가 또 저항권이에요. 50만 원대까지는 한번 목표치를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웬만해서는 지난주 35만 원대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35만 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만약에 35만 원 깨진다. 그럼 좀 축소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식은 전저점 자꾸 깨고 내려가면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고 일단 경계했다가 회복되는 거 보고 이제 재매수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뭐 지금은 중장기 꼭대기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매도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전략 매도보다는 좀 비중 조절을 해 나가면서 다시 또 회복되면서 이제 조금 확인하고 추가하는 쪽으로 좀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5만 원 지지권 그리고 50만 원대 좀 저항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업종은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지만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크게 폭락은 나타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잘 끌고 가시되 35만 원대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들어왔네요.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ITM 반도체요. ITM 반도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매수가 22,000원에 30%요. 오, 일단 22,000원 매수가 들으니까 약간 그래도 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아, 예, 예. 네, 이 종목은 근데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저기, 수급이 괜찮아 보이길래 제가 들어간 거예요. 수급이요? 네. 오, 고수이신 것 같네요. 수급도 잘 고수는 따져서 아니고요. 진입을 하시고 일단은 그래도 수익 구간에 있으니까 언제쯤 익절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목표가 좀 알아보려고요. 목표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예.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처럼 팬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처럼 좀 칭찬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오.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ITM 반도체는 제 관심주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감사합니다. ITM 반도체가 왜 관심주냐면 다 타당한 이유가 있죠. 예. 22,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50억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작년도부터 알고 해서 특히 있었어요. 올해까지. 혹시 자사주 매입 들어온 거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고수 맞으시네요. 공시를 이제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웬만한 전문가보다 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공시조차 안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ITM 반도체는 자사주 매입이 50억이 들어왔는데 애플 쪽에 또 공급하는 기업 중 하나죠. 이 북미 스마트폰 업체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 공급 얘기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최근 들어 이제 리포트에서 좋은 이제 지난주 리포트가 좋은 또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기업은 한 가지 재료가 더 있어요. 예. 하나그룹과 이 배터리 쪽을 잠수함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을 지금 공동 개발한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제 공급되기 시작하면 한 해 매출만 2천억 가까이가 더 나올 수 있다.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그건 정확히 모르고요. 모르셨죠? 제가 예. 26,000 예. 예. 12물량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주식은 재료와 수급과 차트 이런 부분들이 모두 맞아 돌아갈 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나그룹과의 그 개발은 아직까지 좀 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 애플 쪽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애플 아이폰이 새롭게 언제 출시되죠? 9월 달에 출시될 예정이죠.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애플 수혜주들이 새로운 이제 AI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굉장히 핫한 반응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차로 이번에는 아이폰이 출시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ITM 반도체를 한번 저는 갖고 나올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슈가 언제 나온다고요? 9월 달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을철쯤에 아마 제가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움직이면 먼저 들고 나올 수도 있었었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0년 아래에서 지금 밀집돼 있잖아요. 밀집 국면 속에서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상한가도 들어가고 뭔가 자꾸 급등이 좀 반복되고 그리고 나서 또 밀집 국면에서 그렇게 추세가 이탈되지 않잖아요. 자꾸 저점을 높여가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20개월 이평선을 단 한 번도 돌파를 못했어요. 작년도 20개월 이평선 돌파를 막 시도하다가 저항받고 떨어지고 포인트가 어느 위치냐면 이제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20개월 이평선을 뚫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예.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세계 최초 또 기술을 또 확보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매력적인 또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제 기법 강좌 내용이 뭐죠? 세계 최초 국내 유일 기술 확보 기업을 주목하자. 맞습니다. 세계 최초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개월 평선 돌파하면 가을철에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고 지금은 홀딩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2만 원대가 중요한 18,000원대 중장기 지지권 그리고 2만 원대가 단기 지지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2만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50억 들어온 만큼 최근 들어 반년 안에 최대 주주는 2만 원대를 주가 바닥이라고 인식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대 초반대는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3만 원대가 일단 1차 목표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만 원대가 721선 부근 그리고 대량 거래 시현됐던 그 고점 부근 강력한 저항권이기도 하고요. 3만 원대 1차 목표권 돌파가 이뤄지면 그 다음은 또 어디까지 갈지는 또 아무도 모르죠. 뭐 하나그룹에 갑자기 또 재료가 터질지도 모르고 뭐 중장기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은 7만 원대잖아요. 좀 꼭대기 상투권은 추후에 일단 3만 원권 그 돌파가 이뤄지면 그 다음은 목표치는 추후에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공시도 네, 잘 보시고 감사합니다. 수급도 보시고 너무 고수신 것 같아요. 칭찬 제가 정말 두 번째로 듣습니다. 축하드려요. 일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 네오셈이고요. 비중은 30%, 매수가는 9,900원 남겨주셨습니다. 정지훈님 반갑습니다. 수익 중이에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예. 남겨주셨네요. 이번 예. 주에 이 종목이 많이 올랐네요. 예, 이 네오셈 같은 경우는 CXL D램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거든요. CXL D램 검사 장비. 오늘의 주제 뭐죠? 세계 최초 기술 확보한 기업을 주목하자. 제가 네오셈은 4,000원대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쉬워요. 팬분이 맞나 약간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4,000원대 저는 설명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서 이제 반등을 보고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쉬운 게 있죠. 721선 부근은 2023년도 12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대용호재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721선 밀집 국면에서 집중적으로 보자. 방금 전에 제가 ITM 반도체도 긍정적으로 본 이유가 721선 아래에 있잖아요. 아직 주가가 꼭대기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초로 CXL D램 검사 장비 개발하고 쭉 올라갔는데 꼭대기에서 대량 거래 대응선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9,000원대 후반대가 강력한 지지권이었는데 그 라인대에서 일단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단기는 잘하셨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 라인대가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직 중장기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CXL D램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중장 시작 관점이지 끝난 업종이 아니잖아요. 올해부터 삼성전자가 상용화 들어가면서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60일선, 100일선 여기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16,000원대 부근, 15,000원대 부근을 강력한 저항권으로 보시면 돼요. 15,000원대. 일단 1차 목표권. 그리고 지지권은 이제 9,700원. 이 라인대가 이탈되면 일단 매도 손절을 했다가 다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는 항상 대부분 3일 정도면 좀 매도 물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주 초반에 만약에 빠진다, 지수가 살짝 좀 빠진다. 그러면 약간 접었다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갑자기 그냥 세게 올라간다. 그러면 3일째는 그냥 일단 쳤다가 다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9,700원, 15,000원 박스권 매매를 이어나가시면서 단기 매매 전략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자님 수익권에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일단 1차 목표가 15,000원 부근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그때쯤 수익, 익절 처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의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YC 볼게요. 아까 강의 시간에 이병재 님이 이름처럼 돼가는 YC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갈수록 수익률이 YC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커지고 있네요. 지금 무려 179%가 넘어가요, 위원님. 예,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솔직히 이 정도까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빠르네요. 역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내실을 봐야 되거든요. 누가 들어왔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왔잖아요. 가장 믿고 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YC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HBM 시장은 솔직히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를 보면 엄청나죠. 15만 원, 이제 20만 원대를 육박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YC도 대량 거래 대음선이 아직 안 나왔어요. 보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아직 중장기 상투 신호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죠. 13,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AS, FS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주에 다시 한번 포착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 내내 고점을 높이면서 또 52주 신고가를 어제 경신했네요. 예, FST 같은 경우도 YC랑 똑같죠.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믿고 볼 만한 기업이었죠.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이 픽을 당할 수 있는 기업들은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이 FST 같은 경우도 EUV 펠리클 전 세계 유일 투과율 95%, 하이나 EUV 펠리클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 얘기 듣고 저는 게임이 끝났구나. 매출 조단이 나오겠다.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는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까지 생각을 해보면 2030년도 때까지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공장만 수백조 들어서 이제 짓거든요. 거기 EUV 펠리클 엄청나게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FST 같은 경우도 중장기 완벽 정별돼 있죠. 이제 신고가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갈지 지금 계속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기 지지권은 34,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점진적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스닥시스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지난주에 상한가를 갖고 이번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11선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45% 가까운 상승률이네요.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 온세미 컨덕터를 뚫었죠. 퀄테스트. 하반기 4분기에는 ST 마이크로 유럽의 최대 또 자동차 반도체 업체에 뚫을 것 같거든요. 퀄테스트.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기업 설명회. 이번에 500억 증설을 했어요.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증설 규모를 예상치를 어느 정도 증설을 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업 설명회에서 얘기가 나왔죠. 3천억 증설 얘기가 나왔어요. 3천억. 500억 증설한 기업이 3천억 증설해서 매출이 내년도에 4천억 전망을 앞으로 달성을 하겠다. 차트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부터 패키지 전 세계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온세미 컨덕터 뚫었죠. ST 마이크로 올해 하반기에 뚫을 것 같고요. 앞으로 현대모비스 그리고 특히 NXP까지도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달 최대 거래량 터졌거든요. 차트 안 보겠습니다. 중장기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주주가 다 매집이 이뤄진 만큼 이미 기본 방향은 위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지금도 조정시만 항상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노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숨고르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최고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히려 눌릴 때는 무조건 매수 기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은 이번 주 화요일에 멋지게 상한가를 간 에이펙트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상한가 가고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괜찮을까요?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역시 팩트만 봐야죠. 이번에 매각재료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갔던 거죠. 근데 아직 구체적인 게 이제 시나리오가 딱 공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매물, 투자주의로 지정됐죠. 누군가 상한가 잔량이 잔뜩 쌓아놨나 봐요. 너무 좋았는지. 6,000원대가 누가 들어온 단가죠? 최근 들어 중장기 투자 목적으로 자사주를 받아간 기간 매집 단가죠. 6,000원, 5,990원, 6,000원. 6,000원이라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단기 5일선까지 이걸 좁혀놨죠.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이면 돌아오는
3일째 반등권에 들어오거든요. 이 기업은 6,000원 이하는 계속 집중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제2의 두산 테스나에 도전하겠습니다. 계속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6,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격대가 기관의 매집 단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종목 5종목 하나씩 공개를 해야 될 텐데 이번 주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이 또 크게 네. 움직일까요? 예, 앞으로 저전력 드래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저전력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버브 반도체죠.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자회사 윈팩의 수백억 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장애 매수, 3자 배정 유중, 주주 배정 유중 다 들어와 있거든요. 용인 지역 쪽에도 앞으로 윈팩이 투자한다 이런 얘기 나왔죠. 예. 주차장 부지, 공장 부지까지도 확보한다. 그런데 이 기업이 올해부터 삼성전자에 3천만 개 MCU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리포트가 한번 나왔었어요. 기사를 통해서 한번 나왔었고 자사주 매입이 13,300원에 50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죠. 그런데 라이다용 MCU, 주차 보조 시스템 MCU, 모바일 기기 충전용 MCU 개발을 완료했거든요. 앞으로 현대차 쪽에 그리고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ADAS MCU까지도 양산 단계, 준비 단계를 다 마쳤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도 핵심주로 볼 수도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버브 반도체는 저전력 반도체에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싹쓸이 포착주 5종목 가운데 첫 번째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였습니다.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들 그 안에서도 이 종목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어버브 반도체가 아버지라고 하면 네. 윈팩은 아들이죠. 자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윈팩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LPDDR5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고객사랑 양산 논의를 하고 있다. 최대 주주가 주중 100% 유중에 참여를 했죠. 대표이사 2명도 장내 매수 이후에 100% 유상 증자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LPDDR5 경우에는 지금 신규 장비를 투자, 지금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물량을 제조 반도체 물량을 다 대거 흡수하겠다. 어드반 테스트의 고사양 테스터 장비를 비싼 장비를 도입했다. 앞으로 삼성전자 쪽에 지금 매출 비중이 65%인데요. 작년 3분기 기준. 앞으로 뭐 70%, 80%더 늘어날지도 모르죠. 물론 뭐 제주 반도체 물량도 지금 대거 확대될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어버브 반도체가 인수하면서 이제까지 삼성전자 물량이 없다가 작년도부터 삼성전자 매출 쪽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표적인 삼성전자 후공정 수혜 업종이죠. 그래서 앞으로 또 SK하이닉스 쪽에도 수혜 업종으로 볼 수 있어요. MUF 공정 설비를 투자로 확대한다. 그래서 1,000원짜리. 제가 항상 또 엄청난 이제 또 유행어가 있고 격언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대박은 항상 1,000원대, 2,000원대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유명한 한미반도체 2,000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1,000원대에서부터 시작한 에이펙트 1,000원대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지금 이제 액면 분할돼서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20년 전에는요 1,000원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 때 우리가 대한민국 외칠 때 1,800원대였거든요. 이제 감회가 새롭죠. 그때 저도 이제 시청에 가서 대한민국 이제 월드컵 응원을 외치고 있었는데 그때 네이버 1,000원대에서 네이버를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수백 배를 먹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0원, 2,000원짜리 잘 골라서 10,000원, 20,000원만 잘 만들어도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윈팩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의 자회사 윈팩 같이 설명 주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올라도 따라서 잘 갈 테니까 두 종목의 상승률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이제 유일 에너테크도 좀 때가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시원된 것 같고요. 대규모 무상 증자를 했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반기 이 회사가 지분을 16% 갖고 있는 제형택이 국내에서 유일 탄산 리튬 추출 폐배터리 업체죠. 제형택 지분 16% 갖고 있죠. 근데 하반기 제형택이 IPO를 이제 추진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 시엔 또 지분 가치가 상당히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상승세를 노리고 지금 무상 증자를 대규모로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현대차 쪽에 전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수주했단 말이에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노친 공정 쪽에 장비 공급사로 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유일 에너테크도 중장기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크게 갈 종목으로 유일 에너테크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종목, 네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예, 이 기업은 또 역시 네.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 기업이거든요. 예, CIS죠. 이 CIS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하게 보는 이유가 종고체 배터리 소재부터 해서 장비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전국 장비 업체 중에서 PNT가 요즘에 급등 랠리가 나왔죠. 거의 뭐 7, 8만 원대까지 갔죠. 그런데 PNT 누적 수주 잔고가 1조 8천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CIS 같은 경우가 누적 수주 잔고가 약 9천억에서 이제 1조 가까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최근 들어 4월 달에도 추가 장내 매수가 11,000원. 이미 최대 주주 SFA가 인수를 하면서 1,000억 가까이 이상 돈을 들여서 좀 11,000원대에서 인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3자 배정 유증만 800억 가까이를 또 했거든요. 지분을 더 늘리면서 또 12취득까지 합니다. 최대 주주가 또 12취득을 더해요. 기관들 물량까지 계속 뺏어오고 있고 대표이사 장내 매수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하반기 하이브리드 쿼터 장비가 전 세계 최초로 이 전극 장비가 만약에 테스트의 글로벌 배터리 회사를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는 뭐 폭발적인 또 수주 기대감이 확대될지 모르죠. 제2의 PNT가 될지도 모르죠. 얘네들은 대신 얘네들이 아니죠. 이 CIS는 대신 전고체 배터리 소재까지 하잖아요. 국제 주관사로 선정이 됐죠. PNT는 안 하죠. 그래서 소재 사업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배터리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평가받을지도 모르거든요. 뭐 11,000원대, 만원대는 그냥 계속 저가 매수 기회만 계속 노려야 돼요. 종착점은 어딜까요? 배터리의 종착점.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 네. 근데 위원님,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다 못 도와드린 문자 상담 중에 이 종목이 있었어요. 문자 번호 뒷자리 7512님이 정지훈님 지금 다수의 수익 감사드립니다 하고 CIS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좋게 보신다고 하니까 함께 같이 추적하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시간 채팅창에도 김득환 님이 이 종목 몰빵 중이시라고 비중 굉장히 크게 들어가셨나 봅니다. 여전히 좋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큰 수익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종목을 또 봐야 되네요. 예, 역시 오늘의 주인공. 예, 최대 주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CIS도 왜 좋게 보냐면 최대 주주가 2천억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2천억 몰빵을 때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셈 임플란트 전 회장 최기옥 씨가 1,000억 가까이를 몰빵 때려버렸죠. 1,000억. 와, 1,000억을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대 주주예요. 자사주 매입이 100억 이상 들어온 기업이죠. 2만 원대, 만 원대 중반대. 그때 제가 봤었거든요. 좀 아쉬워요. 그때 그냥 봤었어야 되는데 보면서 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진짜 큰 재료가 나온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지금 글라스 기판에서 10배 수율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공정을 세계 최초 상용화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애플과 지금 인텔 얘기 나오죠. 이미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나오고 그 이상일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기업이 최대 매출이 4조에서 그리고 시총 50조 달성을 하겠다. 지금 가장 코스피 코스닥 재료가 큰 종목을 딱 2개 보고 있거든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장비 업체 HP 솔루션과 주성 엔지니어링. 이 2개 기업을 이길 건 없는 것 같아요. 재료면에서. 앞으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5종목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네요. 잘 참고해 주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후에 위원님의 무방이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 좀 해주실까요? 주성과 HP 솔루션은 미친 것 같거든요. 일단 반도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AI 반도체 주식 싹쓸이 이 주제로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전 9시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방 시간 잘 꼭 체크해 보세요.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 잠시 쉬셨다가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주식 싹쓸이만 검색을 하시면 바로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안에서 관심주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위원님은 연간 베스트 대상 3번이나 받으셨고 또 1월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상까지 모두 휩쓰셨죠. 이분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들 많이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